차상권 마스터님 모셨는데 20년 동안 6천 건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해마다 한 2만 건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민원 자체가. 그런데 이제 2020년 2년간에 걸쳐서 4만 건에 한 60% 이상이 이제 증가된 상황인데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직접 충격음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해마다 한 70%가 넘어갑니다. 뭐 재밌는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교도관들도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교도관? 교도소에서 예, 예. 층간소음이 있다고? 어머, 생각도 못했어. 위에 7번 방에서 소음 들린다고 방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민원도 발생을 했었어요. 정말요? 하루 종일 방에서 생활하니까 이게 더 층간소음 없는 곳이 없네요. 그러네. 아니 정말 그럼 층간소음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말 좋은지. 진짜 없나요? 아니 진짜 정말 고래동 같은 아파트 좋은데 비싼데 가면은 괜찮아져요? 요즘 괜찮아지나요?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항상 노출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뭐 70억 정도 해당되는 그 고가 아파트 들 같은 경우도 이제 분쟁 사건으로 뭐 뉴스에도 뚜렷하게 나왔었고, 예, 70억인데도 층간소음이 난다. 예. 이런 말도 있어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다. 좋은 윗집. 아니, 얼마나 층간소음 고민이 많으면 그런 말까지 생겼겠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제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 아 설거지를 너무 조용하게 하시네. 약간 짜증나셨죠? TV 소리 안 나죠? 눈치 없이 TV 소리를 높여. 왜? 어떡하노. 고3. 아이고. 어쩔 수 상점. 없죠. 고3 제일 네, 무섭죠. 제일 무섭죠. 아유, 무섭죠. 아빠!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몇 번을 말해. 미안해. 이럴 거면 나가, 어? 나가라고! 나가라고.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나가네요. 나가네. 예민한 상황이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위. 윗집이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 알아듣는 거야? 아유, 진짜, 씨. 근데 저 정도면 진짜 거슬리겠네요. 궁궐이잖아요. 어이구. 지훈아! 띵동 아줌마 왔다. 방에 들어가 있어. 어머. 아, 어떻게 띵동 아줌마예요. 별명이. 반성은커녕. 여보세요?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저기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애 뛰는 것 좀 주의해 달라고.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라고요, 고3. 이 집에 뛰는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요. 저희도 조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또. 조심한다고 하긴 하죠. 아니 근데 지금 한밤중도 아니고 6시인데요. 솔직히 조금 예민하신 거 아니세요? 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요. 뭐라고요? 그냥 입장차가 있어서.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어렵다. 아니 공중부양을 하라는 거야? 뭐야? 또 초인종 눌러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진짜. 사실 또 한참 뛸 나이긴 해요 어린이. 그렇죠. 늦은 시간도 아니고 네. 한밤중도 아니니까 또. 사실 제 밑에. 또 들려. 밤에 들리면 안 되는데. 밤까지. 야, 이건 좀 자는 데는 좀 조심해야 돼. 밤에는 좀 조심해야 될 텐데. 근데 저 정도의 소리가 진짜 들리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밤에는 더 차게 들려. 참아요. 아우 이 시간까지 애도 안 재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 씨 돌겠네. 아유 씨 옆에 내려네. 아유 진짜. 살살해. 초인종 누르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잖아.
어떡해. 찾아갔네요. 어머, 이 밤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예의라는 거 모르세요? 예의? 그래, 말 잘했네. 이 시간에 자식새끼 뛰어다니는데 말리지도 않는 건 어느 나라 예입니까? 에? 새끼? 지금 말 다 했어요? 다 못했어. 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아파트 살면 안 되는 거야, 알아?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경찰?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밤에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어떡해. 네. 이미 신고해버렸어. 걷잡을 수 없어 저러면. 이걸 또 난동 부린다고. 이제 영상에서 확인해서 처음에는 좀 미안하다고 했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윗집도 조금 뭔가 약간 이제 심사가 뒤틀려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윗집이 층간소음 때문에 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있나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아랫집에서 민원이 한 80% 정도를 항상 상회를 하고요. 윗집에서 오는 경우가 한 15% 이상씩 조금씩 초과를 하는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집을 좀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옥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층간소음에 눌려주거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위층에다가 또는 이웃에다가 해를 끼치고 풀고 죽나 뭐 똑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예, 것들이 그래서 뭐 나오는. 층간소음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해마다 그 살인 사건이 두세 건은 꼭 발생을 하는데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도 좀 약하신 분들은 직접 그냥 투신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반대 측면에서는 그냥 뭐 위층에 해를 끼치시는 오히려 분들. 해를 가하는. 예. 층간소음이 뭐 단순 민사일 수도 있지만 흉악한 범죄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그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가는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작년 9월 달에 여수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층간소음 때문에 미리 등산용 흉기를 준비해서 부부를 살해했던 사건. 또 부부는 살해됐고 친정 부모 60대 부모는 중경상을 입은 사건도 있고요. 또 작년 12월 달에 20대 남성이 층간소음 때문에 그 주의를 준 70대 건물주한테 흉기를 때려서 살해를 했던 그런 흉악 사건들이 있습니다. 범죄들이 해마다 꾸준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가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이사를 오시잖아요. 네. 이사 오는 날부터 밑에 집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멈춰 있죠. 그다음에 막 짐 옮기고 그 이제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또 시끄럽고 이미 감정이 막 그 예민하게 서 있어. 근데 윗집에서 내려와서 먼저 좀 상의를 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많이 시끄러우셨죠 하면 좋은데 기다려도 안 오네 이분이. 그러면 아 뭐야 이분들 이사 온 거 맞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막 3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만약에. 그때부터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첫 만남에서 벌써 레이저가 거기서 튀겼다. 그런 순간 그냥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장기간 가는 소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또 이런 이슈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아파트는 10시 이후에 목욕 금지다라고 이제 글이 올라오고 층간소음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에는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자제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아니, 있어요. 오늘 내가 퇴근을 10시에 했는데 씻지도 못해요. 목욕을 못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는 직접 충격 전달은 그러니까 뛰는 소리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고 지금 물 내리는 소리는 사실은 사람의 어떤 의사가 개입되긴 어렵습니다. 네. 근데 법에도요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사람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소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물 내리는 거, 그다음에 싱크에서 물 내리는 이 소리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의 대상 소음이 아닙니다.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소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고3인데 시험이 떨어졌어요. 네. 다 위층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3교대 하시는 부분이 잠을 못 자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 사고도 위층 때문인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자서. 소음은 감정이거든요.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분을 층간소음의 피해자라고 봐야 될지도 의문일 때가 있어요. 아까 화면으로 봤던 그 두 집이 의외로 쉽게 층간소음을 해결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분들이요? 혼자 끝까지 갔는데 두 분이? 예의? 그래, 말 잘했네.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밤에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과연 두 집은 어떤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했을지 영상을 함께 확인해 주시죠. 아까 화가 많이 나셨던 그렇죠. 아랫집 어머니. 그렇죠? 어머, 아, 만났어. 길에서 싸우시는 거 아니야? 꼭 야 이런 자리에서 외나무 다리 만나죠. 같아. 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어떡해. 아, 뭐야 어떻게 안 돼? 미안해요. 뭐야? 장 보고 오시는 길이에요? 뭐야? 지은이 엄마, 왜 웃어? 요즘 잘 지내요? 아, 네, 무슨 잘 말이야? 지내요.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사 가신 거 아니고 갑자기 왜 저렇게 너무 서유진이 좋아졌어요? 아, 위아래를 바꿨나 집을? 아유 밑에 집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연락이 와서요. 아, 예, 죄송해요. 아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아, 저희도 힘드네요. 해결 안 됐을 때 상황이죠. 저 그때 상황이에요. 뭐야? 망치? 망치인데? 망치야? 뭐 하려는 거야? 뭐야? 아, 안 되죠. 너무 무서워. 왜요? 우리가 시끄럽게 했어요? 우리가 아랫집인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방 웃긴 놈이 성낸다고. 못 살겠는 건 우리거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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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발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이거 받으세요. 역시 역발상인데? 편지인가? 돈? 돈 같은데? 돈이야. 어머. 합의가 되죠. 이게 뭐예요? 표정이 바뀌셨어. 피해를 본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 표정이 피해 보상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야. 가요? 네. 어머. 이야. 야,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어? 요즘 태권도 학원을 보내놨더니 거기서 체력을 다 빼주나 봐요. 잘 됐네. 네, 요즘 많이 소리 안 나죠? 네, 지원하더라고요. 어머. 이게요, 여러분. 과장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였다고 하는데요. 윗집에서 소음을 참아주는 대신에 하루에 10,000원씩 월 30만 원을 제한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제일 당황하신 분은 우리 네.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인 우리 이준기 변호사님이 저러면 나는 뭘 먹고 살라고. 와, 근데 괜찮은데요? 아, 그렇죠. 30만 원? 근데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리는 소음은 감정이다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우는 행위. 우리 손주 아주 그냥 우렁차다 이러지만 밑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이 방법도 하나의 감정을 풀어주는 방법이었던 거죠. 맞아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윗집에서 30만 원을 제시한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30만 원이 아니에요. 저는 5만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저렇게 제시한다는 거는 아, 미안하다. 맞아, 제가 맞아. 뛰고 있다. 좀 이해해달라는 어떤 마음의 맞아, 표시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사실 돈은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오, 맞아. 근데 돈까지 준다? 아이들의 성장 발육을 위해서는 뛰어야죠. 지금 뛰어놀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뛰어야죠. 코로나 시대에. 그럼요. 현실적으로 좀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긴 네. 돈이지만 네. 대화로서 뭔가 푸는 맞아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들어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층간소음을 원인 발생을 하시는 제공자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하거나 크게 뛴다고 소리를 낸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그 문제예요. 의사불일치가 많죠. 네, 그게 많더라고요. 위층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집은 없습니다. 노력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흔히 이제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6개월 정도를 이제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이 기간 내에 가능하면 좀 해결하기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6개월 이내에 접근할 때는
두 가지를 좀 명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아랫집 분들이 이제 그 올라가실 때 참고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먼저 인터폴을 통해서 윗집도 좀 준비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조금 만나 뵀으면 좀 좋겠다. 미리 좀 말을 하는 거구나. 대면하셨을 때는 아랫집에서는 한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윗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한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심한 소음원을 하나 알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시간대가 가장 시끄러운지를 좀 알려주시는 게 그냥 좋습니다. 막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특정을 해놓는 예, 거.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좀 바뀌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차근차근 접근하셔야 되다 보니까 시간대와 소음원을 정확하게 인지를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 쪽에서 이제 그 같이 한번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집을 방문했었는데 아래층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과연 매트를 깔았느냐라는 부분이더라고요. 흔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매트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돼요. 저도 애 셋을 키우잖아요. 네. 집에 정말 두꺼운 매트를 깔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돼도 근데도 깔아요? 혹시나 문제될까 그거는 싶어서 지훈 씨가 예, 제가 조금 아버님. 매트 깔죠. 와, 당연히 깔죠. 고등학생이어도 까는구나. 아니, 저희 집에도 정말 이만한 두께 이제 매트를 깔아놓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걸을 때의 효과는 일부 나타납니다. 걸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서로가 말 그대로 호흡을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장에 갔을 때 아이가 뛰었을 때 가장 심한 어떤 부위가 어딘지를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층분 그 민원인분한테는 이제 제가 위층에 있을 때 전화를 좀 돌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거실 안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서 유독 전화가 오시는 곳이 어디냐면 TV 앞쪽이시더라고요. 매트는 그 거실 중앙에 깔려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아랫집 분을 올라오시게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드리고, 그 부위에다가 매트를 좀 깔았었죠. 그로부터 민원 자체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좀 디테일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예, 되네요. 예. 게다가 두 집이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나서 주셨다는 점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얘기인데요. 거기는 네. 이제 우리가 손편지. 사실 요즘에 손편지 쓰는 사람 안 쓰죠. 없잖아요. 문자 보내면 좀 기분 나빠요. 갑자기 뛰지 마라. 거기 물결이라도 몇 개 있으면 맞아, 괜찮은데 맞아. 그것도 없이 네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데 이분들은 이제 조그만 손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좀 그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또 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뭐 미안하다는 뜻의 어떤 그런 편지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진심이 담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 커뮤니티에 가끔 보시면 막 나 자극하지 마라 막 이런 되게 무섭고 웃긴 특이한 쪽지들 그런 많잖아요. 쪽지들이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오랜 징역 생활로 막 이렇게 시작되는 쪽지라든지 이건 어떠냐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혹시 고릴라가 사는지 궁금해 쪽지 남깁니다. 그러면 굉장히 협박적이고요. 너무 장황한 편지는 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장 이런 거는 그렇죠. 줄여야죠. 5줄 이내를 좀 접근하시는 게 짧게. 좋습니다. 6줄 정도. 예, 그러니까 인지소음이라 그래서 먼저 소음을 인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친구들이 옵니다. 생일 이렇게 파티합니다. 그렇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 시간대에 소리가 나니까 인지를 하고 참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또 하나는 도저히 못 참으면 그 시간대 나갔다 올 수 있죠. 올 네. 수가 있는데 이때 아랫집한테는 감정의 골이 굉장히 매워져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배려를 하고 있구나. 지금 아랫집에서는 배려를 못 겪고 있다 보니까 이해할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손쉽게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는 소음 분쟁의 어떻게 보면 해결 기관이거든요. 그 양쪽 세대를 방문도 하고 또 소음 측정까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전화번호도 외우기 쉽습니다. 1661에 2642. 이웃사이. 그러니까 이웃사입니다. 2642. 그래서 1661에 2642. 네, 지금까지 생활 속 지식이 플러스 되는 시간 탑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웃사이 센터죠? 네, 저 1600. 네.